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BCN 생활법률의 김윤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기인데요.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오중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기죄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서 돈이라든가 물건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을 그냥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법에 사기죄가 있는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금액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특별법에서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명이 상당히 긴데 거기에서는 사기죄로 그 범죄자가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조금 주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자를 주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뜻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요것에 의해서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자를 몇 달을 줬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이미 빚이 1억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주었더라도 그때는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돈을 빌리고 나서 갑자기 상황이 악화가 돼서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자를 못 주더라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도 있었고 갚을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흔히 말하는 그게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보험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입원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받은 것처럼 해서 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기에 해당하나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서 그리고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일부러 입원 치료를 오래 해가지고 많은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면 그럴 경우에 이제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보험 사기 사례가 있을까요? 언론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고급 외제차 이렇게 그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이 보험회사에다가는 얘기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아니면은 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범죄가 가끔 일어나는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불을 내고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일부러 불을 내고서는 이게 실화로가 발생한 것 같이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보험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와 관련해서 이미 채무가 있는 상황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하겠죠? 아까 돈을 빌릴 때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요. 신용카드라는 게
그게 내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먼저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 돈을 갚아준 다음에 회원이 나중에 갚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회사는 회원이 성실하게 갚을 것을 생각을 해서 먼저 돈을 갚아주는 건데, 이 회원은 지금 몇 달째 계속 연체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후에 결제일이 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카드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카드를 쓴다면 결국 카드 회사를 속이는 게 되니까 당연히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나 땅 관련해서도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흔하게 있는 경우가 이제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뭐 임차해 주는 경우에 집주인이 뭐 빚이 많아서 경매가 들어와 있는 거를 그 사실을 알면 아무도 안 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니면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뭐 그 금액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숨기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겠죠. 근데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근저당권이 고액이 설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나중에 자기 보증금을 전혀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책임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에서 책임이고,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집주인이 사기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도 사기에 해당할까요? 집주인이 몰랐다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범죄는 고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 뜻이 있는 사람이 저질러야 범죄가 되게 되는데, 집주인이 정말로 몰랐다면은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집주인이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집주인이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또 재미있는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이 취업 준비생이 계속 구술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니까 무속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 무속인이 사기죄 성립을 할까요? 이제 그런 경우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에게 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부적을 10,000원을 주고 받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무속인이 이번에 굿만 하면 당신은 분명히 합격한다. 내가 100% 보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구슬해 주는데 1,000,000원을 내라 해서 했습니다. 근데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무속인이 이 사람을 합격시켜 줄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기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말씀드린 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본인이 들인 노력이나 돈에 비해서 얻게 되는 기대하는 이익이 클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뭐 시가가 뭐 한 3억에 하는 거를 1억 원에 파는데 급하게 파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 아주 큰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뭐 제가 의뢰인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뭐 10,000원을 들였는데 1년 뒤에 100,000원을 벌 수 있는 거라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척한테 하라고 하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하라고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한 번만 더 살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를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사기죄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중근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에 대한 내용 다뤄봤는데요. 돈에는 마음도 눈도 인정도 없다는 말이 있죠. 무엇보다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 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JBCN 생활법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